비닐하우스에 핀 빨간 약속. 산골 마을 첫 토마토가 사람들의 마음까지 잊게 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손끝이 얼얼했지만 투명한 비닐 너머로 번지는 붉은 빛은 따뜻했죠. 흙 냄새가 코끝을 간지리고 물방울이 인맥을 타고 사뿐히 떨어졌습니다. 어쩌다 이 작은 열매가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바꾸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마야입니다. 마야는 높은 산 아래 길이 좁고 굽은 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은 먼 나라에 나가 일하고 두 아이는 학교에 다닙니다. 마야의 소원은 단출합니다. 아이들이 학기마다 발에 맞는 신발을 신고 배낭 속 도시락을 남김없이 비우는 것. 그리고 저녁이면 웃으며 등불을 켜는 것이었죠. 그 꿈을 이루려고 마야는 마을 여자들과 함께 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채소를 함께 기르고 함께 팔자는 약속이었어요. 어렵지만 혼자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 무섭겠죠. 그렇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낯선 사람이 커다란 종이와 씨앗 봉투를 들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바람이 거센 계절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집 옆에 작은 비닐하우스를 세워보자고 했습니다. 물을 아끼는 방법, 흙을 덜 뒤집는 방법, 해충을 쫓는 부드러운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마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듣고 보니 다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자꾸 질문이 솟아났어요. 정말 우리도 할 수 있을까? 비닐 한 겹이 이런 강풍을 막아낼까? 그래도 시작해야 했습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니까요. 마야는 조합에서 나눠주는 자재와 씨앗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비닐은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거렸습니다. 아이들은 비닐을 날개처럼 흔들며 웃었어요. 엄마, 우리 집에 작은 하늘이 생기네. 그 말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시련은 바람이었습니다. 마을로 내려오는 바람은 길을 모르지 않았어요. 늘 가장 약한 것을 찾아내 먼저 흔들었죠. 마야가 밤새 끈을 묶고 나무 기둥을 세워 비닐을 씌운 다음 날 돌개 바람이 골목을 파고들었습니다. 비닐이 비명을 질렀어요. 휙휙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야는 달려나가 비닐을 붙잡았어요. 손바닥이 뜨거워졌습니다. 안에서는 아이들이 울었죠. 다음 날 마야는 조합장 사리따에게 갔습니다. 다시 해야겠죠. 사리따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처음은 다 그래. 그러고는 마야의 손바닥을 보고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다음엔 바람막이부터 세워. 담장을 빌려도 되고 옆집에 부탁해도 돼. 둘째 시련은 물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길은 계절에 따라 성질이 달랐어요. 비가 오면 넘치고 마르면 바닥이 보였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적은 물로도 버티는 방법을 배워야 했어요. 조합에서 배운 대로 마야는 구멍을 잔잔히 낸 물병을 줄지어 걸었습니다. 물방울이 탁탁 일정하게 떨어졌어요. 첫날은 모양이 예뻤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엉뚱한 일이 생겼어요. 염소 한 마리가 물방울을 먹으려다 물병을 모조리 쓰러뜨린 것입니다. 아이들은 배를 잡고 웃었어요. 마야는 난감했지만 그 웃음에 힘이 났습니다. 그래, 다시 세우자. 이번엔 높이를 더 올리자. 그날 저녁 마야는 물병 대신 얇은 호스를 달았어요. 물은 더 느리게 더 오래 흘렀습니다. 모종들 잎끝이 푸르게 빛났어요. 셋째 시련은 마음이었습니다. 찌는 더위와 갑작스런 우박, 이웃의 넋두리. 그게 돈이 되겠어? 하는 말들이 마음에 박혀 오래 남았어요. 사리따는 마야에게 작은 장부를 주었습니다. 씨앗감, 비닐감, 호스감, 그리고 수확한 것의 무게를 적는 장부였어요. 숫자는 마음이 흔들릴 때 잡아주는 손잡이야. 마야는 장부에 꾸역꾸역 글자를 적었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숫자가 쌓일 때마다 마음도 조금씩 단단해졌어요. 첫 수확은 토마토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빨갛지는 않았지만 여름볕이 자꾸 등을 떠밀었어요. 하루만 더 둘까? 오늘 따고 내일 팔까? 마야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때 조합에서 소식이 왔어요. 이번 주말 도시로 트럭이 간다. 함께 실어 팔자. 마야는 토마토를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매끈매끈했어요. 달고 조금 신 냄새가 났죠. 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언제 우리가 도시 가봐요? 마야는 웃었습니다. 먼저 토마토가 다녀올 거야. 길을 배우고 오면 그 다음엔 우리가 가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고개 끄덕임은 마야에게 작은 축복 같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마을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사리따 이야기를 해볼게요. 모두가 그녀를 흔들림 없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닥쳐도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는 사람. 그런데 사실 사리따도 한때 본무에 매달려 울던 사람이었어요. 몇 해 전 사리따는 혼자 욕심을 냈습니다. 일찍 씨를 뿌리면 가격이 좋을 거라 믿었거든요. 그런데 늦서리 한 번에 밭이 하얗게 얼어붙었어요. 그날 밤 사리따는 빈 바구니를 안고 있었습니다. 옆집들은 수군댔죠. 그래서 혼자는 안 된다니까. 그 기억이 그녀를 조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늘 함께를 먼저 말하는 거예요. 마야의 비닐이 찢어진 날 자재를 먼저 준 것도 장부를 건네며 다시 써보자고 한 것도 사실은 지난 실패를 마야와 나누고 싶어서였습니다. 사리따의 강인함은 타고난 게 아니었어요. 넘어져 본 사람이 같이 일어나자고 손을 내미는 것이었죠. 토마토 상자를 싣는 날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아이들은 상자에 웃는 얼굴을 그렸어요. 우리 동네 채소라는 이름도 붙였습니다. 크고 화려한 이름은 아니었지만 정직한 이름이었죠.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갈 때 마야는 토마토 하나를 몰래 주머니에 넣었어요. 혹시라도 도시에 가서 누가 시식을 요구하면 딱 하나만 더 주자는 마음이었죠. 그 마음이 귀여워서 스스로 피식 웃었습니다. 그런데 골목 끝에서 외지 상인이 나타났어요. 지금 전부 사겠소. 도시에 가면 어차피 흥정해야 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당장 돈을 챙기시오. 상인의 말은 달콤했습니다. 현금은 당장 손에 잡혔어요. 조합의 약속과 상인의 제안 사이에서 마야의 가슴은 갈라졌습니다. 그때 사리따가 가까이 와 속삭였어요. 마야, 네가 정한 길을 가. 나도 뒤따를게. 선택은 마야의 몫이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마야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함께 가요. 상인은 어깨를 으쓱하며 돌아섰습니다. 마야는 발끝에 힘을 줬어요. 어차피 누구에게나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함께 걷느냐, 혼자 뛰느냐의 차이일 뿐이었죠. 도시까지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트럭 바퀴가 돌 때마다 상자들이 작은 목소리로 부딪혔어요. 딸깍딸깍. 이 소리는 마치 조금만 덜하고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시에 도착하자 사람 냄새, 튀김 냄새, 가게 진열대 냄새가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가격표가 빼곡한 시장. 마야는 상자를 내리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사리따가 먼저 발을 디뎠어요. 우리 채소 오늘 첫 출근이야. 처음 오가는 말들은 어색했습니다. 얼마예요? 맛은 어때요? 다음 주에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토마토를 한 조각 맛본 상인의 얼굴이 부드러워졌어요. 달다.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첫날 모든 상자가 비었어요. 트럭에는 바람만 가득 실렸습니다. 밤이 깊어 마을에 돌아오자 편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낡은 봉투에 남편의 글씨. 마야는 손끝이 떨렸어요.
아이들이 둘러 앉았습니다. 편지에는 남편의 소식이 적혀 있었어요. 일자리가 끊겼다는 이야기, 더 머물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조만간 돌아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첫 문장을 읽을 때 마야의 심장은 툭 떨어지는 듯 했어요. 가게가 또다시 흔들릴까 봐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읽었을 때 마음에 다른 빛이 들어왔어요. 남편은 먼 곳에서 배운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도시의 식당들은 크기가 일정한 채소를 찾는다고 했어요. 물기는 적고 탄력이 있는 걸 좋아한답니다. 적절한 그늘막과 묶는 끈을 쓰면 토마토가 더 고르게 자란다며 작은 그림까지 그려 넣었어요. 편지는 단지 어려움의 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위기는 한편으로는 귀환의 신호였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날 아이들은 마당을 빗자루로 쓸었습니다. 웃음이 이리저리 튀었어요. 남편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 비워둔 자리를 쉽게 차지하려 들지 않았어요. 그저 마야의 뒤를 따라다니며 물길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끈을 매만졌죠. 여긴 바람이 지나가는 길이네. 연결을 한 칸 더 넣자. 말끝은 낮았지만 그 말은 곧 손으로 이어졌습니다. 둘은 말보다 손으로 대화했어요. 비닐을 팽팽히 당겼습니다. 묶는 간격을 줄였어요. 상자를 닦았습니다. 품이 넓어지자 일도 넓어졌습니다. 집안일과 밭일을 둘이 나눴어요. 아이들이 그 시간을 보며 자랐습니다. 두 번째 수확은 오이와 상추였습니다. 오이는 길쭉하게 누워 있다가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면 갑자기 자라 있었어요. 상추는 손끝에 닿기만 해도 향이 났습니다. 조합에는 좋은 일이 이어졌어요. 물건을 실을 트럭을 함께 샀습니다. 각 집 문 앞에 작은 노란 깃발을 달았어요. 깃발은 마을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나가자. 출발 전에 사리따가 회관에서 말했어요. 우리 이름표를 만들어 달자. 마을 이름 그리고 우리가 지킨 약속들. 물을 아끼고 흙을 살리고 함께 나누었다는 글을 넣자. 아이들이 색연필을 나눠 가졌습니다. 세 줄의 글이 상자 옆구리에 적혔어요. 그 글은 시장에서 사람들의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서로 믿는구나. 믿음은 장사에도 도움이 되었어요. 하지만 길은 완전히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닥치자 갑자기 우박이 쏟아졌어요. 비닐하우스의 지붕이 구슬처럼 두드려졌습니다. 아이들이 놀라 문을 닫았어요. 우박이 그친 다음 날 잎들은 군데군데 상처를 입었습니다. 마야는 무릎을 굽혀 잎을 살폈어요. 잘라야 할 것은 과감히 잘랐습니다. 살아날 것들은 기다렸어요. 마음이 조금 찢어졌지만 손은 침착했습니다. 그날 저녁 조합은 모여 대책을 세웠어요. 비닐 두께를 더하고 가운데 볼을 보강하자. 이번엔 공동 구매로 비용을 낮추자. 한 사람의 손해를 모두의 지혜로 나눴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부가 빛을 발했어요. 숫자는 감정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냉정했죠. 개별 집의 부담을 골고루 나눠 적었습니다. 각자 가능한 만큼, 그런데 반드시 약속한 만큼. 도시시장의 한 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다음엔 아이들 간식도 가져와요. 사과말이 같은 것. 함께 팔 수 있게. 뜻밖의 제안이었어요. 마야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먼저 모였습니다. 남은 사과를 얇게 썰고 건조대 위에 올렸어요. 뜨거운 낮과 서늘한 밤이 도왔습니다. 사과 마리는 달고 쫀득했어요. 가격은 크지 않았지만 그 한 봉지가 사람들 얼굴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군것질 하나가 이야기를 길게 만들었어요. 가게 앞에서 사람들은 조금 더 머물렀습니다.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라고 물었어요. 우리 동네 아이들이요. 그 말이 자랑 같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얼마 후 마야의 집에 작은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염소였어요. 비닐하우스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잎을 노려보았습니다. 마야는 염소와 눈을 마주쳤어요. 염소는 눈을 돌렸다가 다시 쳐다봤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 사람 같아 마야는 웃음이 나왔어요. 안 돼. 넌 지난번에 물병을 쓰러뜨렸잖아. 염소는 마치 알아듣는 듯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작은 유머는 삶을 덜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힘든 날에도 누군가의 어깨를 툭 치며 괜찮지? 묻듯이 말이에요. 겨울이 오기 전 조합은 도시에서 작은 자리를 얻었습니다. 매주 하루 우리 동네 채소라는 손글씨 간판이 걸리는 곳이었어요. 상자 아래에 장부와 저울을 놓았습니다. 가격은 조금씩 올랐어요. 품질이 일정하다는 믿음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하루아침에 얻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씨앗을 나누고 실패를 숨기지 않고 일지를 쓰고 모아 읽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잘못을 나누는 날도 있었어요. 이번엔 내가 물을 너무 자주 줬어. 나는 묶는 끈을 너무 느슨하게 했더니 과일이 땅에 닿았어. 실수는 부끄러웠지만 공유되면 힘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혼자였다면 마야는 얼마나 버틸 수 있었을까요? 사람은 왜 함께할 때 더 멀리 갈 수 있을까요? 봄이 돌아올 즈음 조합에는 또 하나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자들이 회관 문턱을 넘어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아이들과 집안일을 맡아주던 남자들은 이제 반대로 밭에서 끈을 묶고 상자를 닦았습니다. 마야의 남편은 도시에서 돌아와 배운 것을 더 나눴어요. 끈을 묶을 때 이 매듭을 써봐. 쉽게 풀리고 다시 묶기 좋아. 이 그늘막 높이는 점심 햇빛에 맞춰 잡자. 살있다가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동업자네. 누군가의 돌아옴은 경쟁이 아니라 빈자리를 채워주는 일이었어요. 집 안에 의자가 하나 더 생긴 것처럼 밭에도 손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해 여름 마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집집마다 작은 접시를 들고 나왔어요. 토마토와 오이에 소금을 살짝 뿌리고 상추 몇 잎을 얹었습니다. 아이들이 만든 사과마리는 금세 동났어요. 무대라고 하기엔 소박한 평상이 있었고 노래라고 하기엔 조용한 허밍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줄 누가 알았겠어. 마야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나도 몰랐지. 그때 조합의 트럭이 마을 어귀에 섰어요. 빈 상자들이 탑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다 팔았다는 뜻이었죠. 트럭은 빛을 반사해 반짝거렸습니다. 그 반짝임이 마을 사람들의 눈에도 옮았어요. 그래도 길을 잃지 않으려면 약속을 되새겨야 합니다. 조합은 매주 장부를 열어봅니다. 비용을 조금 더 낮출 방법, 물을 조금 더 아낄 방법, 흙을 조금 더 살릴 방법을 찾아요. 남은 수익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생활비, 아이들 교육비, 그리고 다시 밭에 돌릴 돈. 욕심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다시 뿌립니다. 왜 이렇게까지 나눌까? 어떤 이는 묻습니다. 답은 간단해요. 우리는 오래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래 가려면 속도를 낮추고 사람을 챙겨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씨앗을 다시 심어야 합니다. 마야는 하루 끝마다 작은 의식을 합니다. 손에 묻은 흙을 털고 장부를 펼쳐요. 오늘의 무게, 오늘의 가격, 오늘의 웃음. 마지막 줄엔 꼭 한 줄의 메모를 남깁니다. 함께해서 가능했다. 어느 날은 이렇게 적었어요. 토마토 17상자, 오이 9상자, 상추 6묶음, 웃음 30번. 웃음을 숫자로 셀 수 있냐고 아이가 묻자
마야는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그만큼 들었거든.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고개 끄덕임이 이 집의 등불이었습니다. 두 번째 반전은 뜻밖에도 마을의 오래된 창고에서 시작됐습니다. 한쪽 구석, 오래된 나무상자 밑에서 낡은 장부가 나왔어요. 몇 해 전 조합이 생기기 전의 기록이었습니다. 장부엔 한 사람의 이름이 자주 보였어요. 사리다. 그리고 그 옆엔 빗금이 여러 번 쳐져 있었습니다. 파종 실패, 우박 피해, 운송 실패. 누군가가 혼자 감당했던 시간들이 낡은 종이 위에 남아 있었어요. 사리따는 조용히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때의 나를 이제는 우리가 함께 안아준 셈이네. 마야가 장부 위에 손을 얹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부엔 웃음도 적어야 해요. 실패만 적으면 마음이 무거우니까. 그날 이후 조합의 장부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은 칸이 생겼습니다. 오늘의 웃음이라는 칸. 어떤 날은 한 번, 어떤 날은 5번. 숫자는 늘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번도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깊어질수록 비닐하우스 안은 서늘한 그늘과 따뜻한 흙 내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야는 익은 것을 따고 덜 익은 것은 남겼어요. 너무 빨리 욕심을 내면 다음이 줄어든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마을 길에는 운동화 발소리가 늘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한 걸음 더 빨리 가게 되었고 돌아올 땐 노랫소리를 흥얼거렸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우리 동네 채소 얘기했어. 그 말에 마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이야기는 우리가 만든 거야. 가끔 마야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정말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을까? 대답은 늘 같아요. 씨앗 하나가 아니라 그 씨앗을 감싸던 많은 손들 때문이라고. 바람을 막아주던 담장, 물을 나눠주던 호스, 장부를 함께 보던 밤, 도시까지 데려다 준 트럭, 그리고 돌아오는 길을 지켜준 등불. 결국 변화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선택이 쌓여 만든 길이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 오늘 한 걸음만 더 가보겠다. 내일 한 사람의 손을 더 잡아보겠다. 그 결정들이 모여 비닐하우스 안에 빨간 약속을 피워 올렸습니다. 가을 끝자락, 조합은 새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탱크를 하나 더 들이고 겨울나기 씨앗을 준비하자. 도시 가게와는 다음 해 가격을 미리 약속해 흔들림을 줄이자. 회의가 끝나자 사리따가 말했어요. 우리가 배운 걸 옆 마을과 나누자.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다음 주에 내가 먼저 가볼게. 결정은 빨랐습니다. 나눔은 또 다른 시작이었어요. 어느 밤 빗소리가 천천히 지붕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야는 불을 낮게 켰어요. 장부를 덮고 아이들의 이불을 고쳐 덮었습니다. 남편은 다음 날 새벽에 물기를 보겠다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창문을 열자 흙 냄새와 함께 어린 잎의 숨이 들어왔습니다. 마야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고맙다. 고마움의 대상은 많았습니다. 흙, 물, 바람, 사람, 그리고 오늘. 그 고마움이 내일의 일을 부드럽게 했어요. 마야는 웃으며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이라면 상인의 즉석 제안과 조합의 약속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빠른 돈과 느린 신뢰 중 어느 쪽을 택했을까요? 마야의 선택은 느린 쪽이었습니다. 느린 쪽은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길이 있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오래 가는 길. 혼자 앞서 달리는 길 대신 여러 사람이 함께 걸으며 쉬어갈 수 있는 길. 그래서 마야의 집에는 밤마다 등불이 켜집니다. 그 빛은 오늘의 수확을 비추고 내일의 일을 불러와요. 아이들은 책가방을 챙기고 남편은 끈을 확인합니다.
살이 따는 트럭 열쇠를 흔들며 웃어요. 한 해가 돌고 또 도는 동안 비닐하우스 안의 빨간 약속은 매번 새로 익어갑니다. 노력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돌아서 끝내 우리 손바닥 위에 따뜻하게 놓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 무겁게 만들었길 바랍니다. 작은 씨앗 하나, 작은 선택 하나가 모여 우리 삶을 바꿉니다. 마야와 이웃들이 보여준 길은 어느 마을에나 어느 집에도 가능해요. 우리가 서로의 장부 마지막 칸에 웃음을 한 줄씩 적어간다면 말이에요. 다음 장에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할 것입니다. 맨손으로 시작했지만 고개를 들고 웃게 된 사람. 그 사람도 이렇게 말할지 모르죠. 혼자였다면 여기까지 못 왔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질문 당신이라면 상인의 빨간 제안과 조합의 약속 중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